예전에 본 어떤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에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그냥 피곤한 거겠지라는 생각이 인생을 바꿔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지럼증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단 5분 안에 우리 뇌를 살릴 수 있는 필수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이 위험 신호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지럼증은 대부분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뇌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응급실 환자 중에서 어지럼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가 4.6%였고요. 이 어지럼 환자 1,367명을 분석했는데 중추성 어지럼 중에서 편두통 등을 제외하고 뇌경색, 뇌출혈, 뇌혈관 협착으로 진단된 사람은 약 7%였습니다. 심혈관계 어지럼증도 약 5%였습니다. 그중 1.6%인 164명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지럼도 위험한 증상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이 5가지 증상이 있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팔다리나 얼굴에 힘이 빠진다. 팔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팔이 힘이 빠져서 쭉 처지는 증상이 있다. 이것은 뇌경색을 시사하는 소견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얼굴에 힘이 빠지는 건데 얼굴 이 했을 때 양쪽 얼굴 주름이 동일하지 않고 한쪽 얼굴에 주름이 잘 지어지지 않는다. 이것 역시 얼굴에 힘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이 어눌해지고 발음이 이상하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 어버버버버버 어지럼증 이런 식으로 어둔하게 말을 하는 것은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둔한 말의 원인은 뇌 외에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꼭 뇌경색을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는 겁니다. 의외로 사물이 3개, 4개 여러 개로 흐리게 보인다. 이것은 위험한 증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두 개로 보인다면 위험한 증상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눈을 조절하는 근육이 양쪽이 대칭에 맞아야 되는데 한쪽 마비가 되는 겁니다. 마치 양쪽 팔이 있는데 한쪽이 힘이 빠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눈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복시라고 하는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 손가락 끝이 떨린다. 어지럼증 환자를 진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진찰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코끝에 정확하게 손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코끝에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이렇게 떨리면서 코를 정확하게 짚지 못한다. 의사의 손을 짚어보라고 했을 때 의사의 손을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린다. 이런 것들은 손의 기능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질환 가능성이 있죠. 다섯 번째, 어지럼 정도는 심하지 않는데 심한 균형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의 어지럼이 더 심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뇌질환의 경우에는 그 어지러움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거기에 비해서 자꾸 휘청휘청거리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균형을 잡지 못하는 증상인 경우 손의 질환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5가지 증상은 뇌경색과 뇌출혈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시간을 끌면 심한 반신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어지럼증과 함께 생겼을 때 역시 위험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증상들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심한 두통이 생겼다. 어지럼증과 함께 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겼으면 뇌출혈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혹은 서서히 이런 증상이 생겼다. 뇌종양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눈동자가 계속 떨리는 것도 이상합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특히 눈동자가 아래로 떨리는 경우에는 중추성 어지럼이라고 해서 뇌질환 가능성이 있고요. 꼭 아래가 아니어도 옆으로 떨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옆으로 떨린다면 뇌질환 가능성이 있으니까 역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한쪽 귀 청력이 갑자기 떨어졌다.
어지럼증과 관련된 전정신경과 청력과 관련된 달팽이관 신경은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갑자기 망가지는 경우에는 종양이나 출혈, 뇌경색 등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어지럼 역시 뇌질환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말초성 어지럼,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서서히 좋아지는 경과를 보입니다. 2일 만에 다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처음보다 좀 나아진다는 의미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2일 내내 동일하게 혹은 더 심하게 어지럼이 악화가 된다, 이런 경우에도 뇌질환을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짧게 5분에서 10분 정도 어지럼이 반복되는 현상, 이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뇌 혈관이 좁아져서 뇌 쪽으로 피가 잘 가다가 못 가다가 하면 일시적으로 어지럼이 생겼다가 어지럼이 호전되는데 대략적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지속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병, 65세 이상이라면 다른 위험한 어지럼일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석증과 뇌혈관 협착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이석증은 움직일 때만 어지럼증이 생기고 가만히 있으면 3분 이내 어지럼증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뇌경색하고 차이가 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출근길에 어지럼이 생겼는데 괜찮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회사 동료가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응급실을 찾았고 크기가 크지는 않았지만 뇌경색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신경 쓰지 않고 방치했다면 사이즈가 커져서 반신마비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말이 어눌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사물이 겹쳐 보이면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되고요. 5분에서 10분 정도의 어지럼증이 반복이 된다, 뇌혈관 협착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고령이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중요한 의료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도 꼭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소중한 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